처음부터는 6월 모의고사 영향 좀 더 반영된 건데 느끼면서 했어요. 6월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 같이 해볼게. 일단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15번. 14번이요. 28, 30. 28, 30. 거는 28, 30. 28, 30. 공통은 질문도 없어. (11번) 문제 같은 거 복잡하지 않고 잘 풀었어. 이렇게 해볼게. 11번 문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문제에서 F1은 2고 그다음에 2. 근데 문제가 GX는 X 곱하기 절대값. 최근에 정규 수업 때 했던 내용들 복습하기 좋은 문제니까 하나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자. 이 fx가 2에서 의 함수값이 0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 불가의 가능성이 있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라 했는데 만약에 2에서 접어 올려줬다라면은 x가 도와줄 수 없지. 이게 0에서 방한테 도와줄 수 없잖아. x. 그러니까는 미분은 2에서 접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 접해야 미분 가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접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여전히 문제에서 3차 함수는 무조건 얘가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언젠가 x축과의 격자가 생깁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쪽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부분은 미분 불가 확정인데 여기 숫자가 얼마가 돼요? 이게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왜냐? 여기 미분 불가인 거는 얘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fx는 a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F는 1하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X가 나와서 바로 적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됐어. 해설제가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했어. 그 다음에 14번부터 본격적으로 6월 모의고사 때도 삼각함수 그래프 관련한 문제 이렇게 나왔었거든.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같이 할 건데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어. 뭐 9월 모의고사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했던 얘기들 반복해서 묻는 문제들인 거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건지 한번 살펴볼게. x가 코사인 파이 x k 값이 이보다 크다고. 이 집합에 대한 얘기를 잘 봐야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A랑 B가 합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묻는 문제들도 있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집합을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포함 관계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고 이 중에서 공통된 부분을 고르는 거지. 근데 뭐를 봐놓고 넘어가냐면은 이 K가 똑같지. K 상황을 먼저 확인을 좀 해줘야 되겠어. 말하실 부터 K까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역을 제한해 준 거라고 볼 수 있다. 정역 제한. 그치? 여기 연속된 F인 거예요. 이 fx나 fk라 하는 거는 이 코사인 함수랑 fk의 정체는 상수함수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다 그냥 스케치만 해보면 코사인 함수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k 값이 이런데 하나 이렇게 골랐다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상수함수를 집단 해놓고 나서 여기 들어가는
이거 X 좌표들이잖아. 얘네들이 전부 다 주인공이다. 예상이 되네. 이게 정역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일부 점들이 있으면 그게 교집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스케치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할게.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원소의 합이 3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수상한 포인트. 3분의 20. 이게 왜 수상하냐면은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쓰면은 여기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해놓고 보면은 여기 요점이 이 주기는 t는 2지 8분 2판이거든요. t가 2가 파악이 됐으니까 여기 2고 여기 4고 여기 6이 이렇게 해서 파악할 수 있어. 이렇게 놓고 나면은 만약에 이 k 값이라는 게 극대나 극소에 지금 존재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다 선을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살짝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다 정수가 되어서 밑에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는 특수한 상황을 먼저 생각해보긴 했는데 사실 이 특수한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거든. 근데 이거는 극대극소에서 연결되는 형태는 아니었던 거야. 그것도 먼저 생각해볼 수가 있으니까 아이 사람 좀 귀찮게 하네 하면서 수긍하고 해야지. 그러니까는 이 k 값이 fk 값이 양수 쪽일지 음수 쪽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정을 해놓고 한번 출발해보고 있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볼게요. 작업을 나서 볼 때는 우리 전기 때 했던 것처럼 이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갖다 주는 게 좋겠어.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결국에 대칭성 주기성 상학함수의 그래프에서 물어보는 핵심적인 교과 개념은 계속 대칭성 주기성 그거 계속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20 더하면 되겠지. 20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 지점은 2 마이너스 알파인 거고 이 지점은 2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4 마이너스 알파이고 4 플러스 알파고 여기 2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1부터라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은 정의하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더할 때 어떻게 더해 나가면 되냐면 3분의 20이 궁금하잖아. 3분의 20이 되려면은 여기까지 더하면 0이지. 여기까지 더하면은 이렇게 한번 서볼 거니까 살짝 이렇게 더하면 3 그렇지? 근데 k 값이 2보다 크다는 조건도 있었어. 2보다 크다는 생각 어쨌든 이쪽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4 마이너스 알파 4 플러스 알파 이렇게 더해버리면 여기가 지금 8인 거니까 10이에요. 근데 이거 이미 초과할 수가 없는 게 이 3분의 22가 8점 아니 7점 몇몇이네. 이거 7점 몇몇이지.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사이에서 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4 플러스 알파를 포함을 안 하면 돼. 4 플러스 알파 빼고 그럼 우리 방향이 잡히지. 어디까지 하면은 4 마이너스 알파까지 이렇게 선택한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결정이 되니까 더해보면은 0 여기 4까지 하고 8 마이너스 알파 8 마이너스 알파 그럼 생각보다 쉬운데 이렇게 하고 나가네. 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이 8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이 3분의 20이야.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알파 값은 3분의 2다.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k 값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k는 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k 여기 주황색 글씨 중에 뭘까? k는 여기 봐봐. 구멍 빠져있어. 구멍 빠져있으면 여러분이 얘기해요. 4 플러스 알파라고 해요. k가 4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이 값은 3분의 14다.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왜 4 플러스 알파냐? 그냥 어떤 특정 숫자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얘랑 얘 지금 교집합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k 값 교집합을 보는데 k 값이 아까 똑같다 그랬지? k 값이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교점들의 x절표가 이 k의 호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4 플러스 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6 마이너스 알파면 얘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바로 이렇게 쓰면 돼. 3분의 1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14파이 해주면은 요 값이 2분의 루트 3이라서 3분의 7 루트 3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 그치? 예, 문제풀이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 그래프는 좀 잘못되긴 했어. 뭐가 잘못됐냐면은 구해보고 났더니 알파를 3분의 2가 나왔지. 3분의 2가 나왔으면은 여기가 지금 1이거든. 1이고 2분의 1인 거니까 사실은 이 밑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 게 맞는 선이고 근데 문제풀이 자체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프 수정은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볼게요. 질문을 한 게 요새 시험지에 약간 경향을 보여주는 거기도 해. 그러니까는 앞에 준킬러라고 말하는 문제들이 좀 쉬워지고 있거든. 실제 올해 강대였을 때도 그렇고. 여기 이 문제들이 사실 등급을 하나하나씩 결정한다. 안정적으로 일단 요거 빼놓고 다 맞출 연습을 해야 되고 어제 채점한 거 봤더니 3번 틀린 친구들 있어. 3번 뭐지? 지금 여기도 있을지 몰라. 앞에 문제들 철저하게 더 정확하게 맞추고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공략하는 걸로 집중을 하나 둘셋넷 다 6문제잖아. 6문제에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하면은 앞에 문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돼요. 15번 문제 이거 써놓고 시작하는 거 항상 하라고 했겠지. 그거 안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1 대입하고 그 도함수와 원량수 사이 관계 보는 거 같은 거 시작하는 거 항상 돼. 그러니까 특히 오늘 배우는 15번이랑 21번 문제 있잖아. 이 두 문제는 정말 꼭꼭꼭 그 고양 노트에 좀 정리를 하는데 왜 고양 노트 정리하는데 특히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은 조건 분석의 방법에 중점을 이 15번, 21번 같은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잡고서는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되거든. 근데 여기 현장에 가면은 그냥 또 접근을 못해. 그래프 추론을 못해서라거나 아니면 식을 못 세워서 계산을 마무리 못해서면 그거는 노력하면 되거든. 조금씩 더 많이 경험을 해보면 되는데 이 조건 분석은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문맥을 읽고서는 독해를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 세트를 앞에 부분을 먼저 열쇠를 잡는 연습을 자꾸 해버리는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조건 분석 라인을 한번 잘 봐봐. 거기에 집중을 해줘. fx는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 이렇게. 그러면 gx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적분을 하는 관계인 거니까 3분의 x 상승 플러스 던던지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부터 x까지의 gx dx는요.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적분을 한 번 더 하면은 이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인 거니까 얘를 바로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y는 gx랑 라지 gx랑 y는 라지 g의 이 교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된다.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교점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뭐라 얘기해줬냐면은 우리 T레븐 할 때 최근에 이거 엄청 많이 했었지. 교점의 개수를 하는 거는 문제에서 HA로 정의한다. 교점의 개수 H. 그러니까 A 값에 따라서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를 정의해.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런 지점이 이렇게 A가 있을 거예요. A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Y는
GA를 이렇게 긋는 거지. 하고 나서 이때 교점을 쓰는 거니까 H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제 이렇게 분석 안 해줘도 시험 때 보자마자 또 나왔어? 하면서 바로 이렇게 처리하고 시작하려고 연습해야 돼. 점점 사고 과정을 줄여나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H0은 1이고 H1은 2라고 했잖아. 그걸 먼저 잡아주면은 H0은 1. 그 이 얘기는 X 값에다 0을 대입했을 때 Y는 라지 G 0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 Y는 GX의 교점이 한 개가 이렇게 한 개. 그치? 그 다음에 H1은 2라고 했으면은 이때는 Y는 라지 G 1이죠. 1을 잡았을 때 이 G1과 이 GX의 교점이 두 개가 돼요. 그치? 근데 먼저 그래프 출발의 힌트는 여기 있어. H0은 1인데 분명히 이거 적분 한 번 더 하면은 또 최고 차이 값을 양수일 거. 그치? 라지 GX다. 그러면 얘 아래로 블록이 반드시 깔려 있거든. 뭐 어디를 의미할까? X가 0인 부분이 뭐란 얘기야?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 뭐란 얘기? 극소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볼 수 있지. 극소인 부분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지금 얘가 이렇게 갖다 하면은 여기 이 지점이 0이 된다고 바로 얘기를 해줘. 그렇게 되어야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가능하겠지? 나머지 지점들은 최소 두 개잖아. 어디에 긋든 간에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왔다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게 4차 함수인 거니까 무조건 두 개 이상이야. 유일하게 한 개인 부분은 극소인 지점이다.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 3차 함수를 도함수를 보면서 라지 GX를 추론을 해도 되고 GX를 통해서 얘를 추론을 해봐도 되거든. 근데 여기는 그냥 라지 GX 그래프 추론하는 게 되게 쉬웠어. 이거 그냥 때려 맞추면은 그게 맞아. 이렇게 좀 잡아봤을 때 여기서 함수가 내려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0이라 이랬고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1에서 대응을 시켰는데 1인 부분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교점이 두 개라 이렇게 해요. 그치?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1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 부분이 이렇게 3중공 가지고 미분계수 0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그럼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된다 얘기야.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얘가 미분계수 0 안 찍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연결시키면 두 개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여기 왜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이 되어야 되냐면은 여기 이 도함수를 같이 봐요. 도함수를 보면 도함수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이 지점 기준에서 얘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서 잘라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도함수를 그릴게. 여기 일단 감소에서 증가를 바뀌었으니까 이 3차 함수는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0이고 1인 건데 문제에서 G1은 0이라고 했죠. G1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X축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게 미분계수 0인 지점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Y는 스몰 GX, 여기는 Y는 라지 GX고, 헷갈리는 친구들 위해서 얘기 다시 해주자면 여기는 X축이 아니야. X축이 아니라 Y는 라지 G 그냥 0인 부분. 이렇게 X축이 아니라 G 0인 부분. X축은 이 밑에 있을 수 있고 위에 있을 수 있고 그건 안 써도 여기 상수함수를 잡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GX라고 하는 식은 3분의 1로 아까 시작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 문제에서 F4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이거 바로 미분하는 거. 미분하는데 이거 전개하고 굳이 미분하려 하지 말고 이 3분의 X 세제곱을 미분하면 최고차항계수 뭐야? 우리 구하고 싶은 게 G 프라임 X인 건데 FX G 프라임에서 FX를 썼으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었지. 그 다음에 3분의 X3승 X3승 X제곱을 찾겠잖아.
1로 시작했으니까 바로 최고차 계수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미분계수가 0인 부분 두 개를 바로 그냥 인수분해 됐다 생각하고 보면 미분이 3분의 1이지. 3분의 1인 거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써주면은 바로 도함수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정답은 4는 4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11이 나오는데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어. 그치? 시험장에서는 이런 시도를 굳이 안 해봤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냥 설명을 잠깐만 하자면 G1은 0이라고 해서 접하지 않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갔다 흘러갔다고 하면은 감소분이 생기지. 감소분이 생기면 얘가 여기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서 그러면 이거 교점 3개가 나오지.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사실 가는 게 가장 좋았어. 21번으로 볼 건데 20번 문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은 삼각함수 활용이 특히 약하다는 친구들은 그냥 되게 감사하면서 설명이 다 설명이 있으니까 여기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늘 얘기하듯이 이 빈칸 문제는 계산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산하면서 봐야 돼요. 이거 더 할게요. 오늘 푸는 문제 중에는 21번이 가장 어려운 22번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21번이 좀 더. 근데 21번에서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강조를 해줄 테니까 그걸 한번 봐봐. 여기 요거 분해해놓고 갈까? 여기까지 이렇게가 여기까지가 스텝 1. 조건 분석. 여기가 스텝 2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산부터가 스텝 3인 거지. 내가 계속 하고 얘기하듯이 어떤 단계에서 자꾸 막히는지. 조건 분석은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프 추론이 안 되는 경우 별로 없어. 생각보다. 대부분은 여기서 이미 막히지. 근데 그래프 추론은 잘 할 수 있는데 식세우는 게 잘 안 된다. 그거는 정말 조금만 연습해도 돼. 그러니까 비중이 내가 생각할 때 사실 여기 지금 70% 이거 정확히 하고 나머지 한 20% 하고 25% 식세워서 마무리하는 부분을 해서 저도 조건 분석에 좀 비중을 높여서 말씀을 해보세요. 넘어오세요. 괜찮아? 같이 괜찮아? 어제 밤에 끝나고 늦게 이제 내가 군대에서 그냥 카투사 나왔어. 카투사 친구들 그러니까 한 명은 뉴욕에서 뭐 변호사 겸 회사하고 한 명은 여기서 스타트업에서 잘 하고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데 만나러 갔는데 일단 내가 아는 다른 분이 나한테 친구가 있네. 나도 친구 있어. 있어요? 잘 만나지를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근데 정말 해주시네. 보면서 정말 시간이 금방 간다는 생각했어. 우리도 뭐 금방 대학생 되고. 금방. 금방이 아닐 수도 있죠. 금방 안 될 수 있다고? 무슨 말이야? 사회에서 바로 봐. 용산에서 부대가 용산에 있었거든. 작년에 재작년에 부대 앞에 이렇게 어두울 가봤는데 다 해제됐더라고. 그냥 그 앞에서 왜 가냐고. 그치? 이렇게 추억을 약간 너무 과거에 사신 거 아니에요? 제일 짜고 싶냐고 아니 그건 아니지. 지금 혼자서 거기 가는데 그 시간에 장을 가시는 아니 너희도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다시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아니. 아니야? 저는 자퇴하고 있어요 지금이는.
1조심이랑 하나도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서 내가 두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을 강조를 할게. 그러니까는 조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하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설명하면은 너희는 납득은 할 수 있고 납득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수업하면서 가장 너희한테 꼭 말해줘야겠다고 준비를 해온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해주는 그 물 흐르듯이 그냥 가는 그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자꾸 내가 현장에서 저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거 의심을 해야 돼. 의심을 하고 의심해서 끝내지 말고 약간 난 이렇게 보면은 아 이렇게 대응하는 거를 먼저 해야겠구나. 그거를 좀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그래서 그걸 꼭 봐봐.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 f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이 상황. 왜냐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만 4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gx가 0보다 작으면 fx는 0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내 질문은 이거. 왜 이렇게 바꿀 생각을 했냐? 이렇게 하는 걸 이해했냐가 아니라 이건 다양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그치? 그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봐. 왜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면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게 꼬이거든. 1을 대입해봐. G1. 근데 G1은 양수인지 무슨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인지 여기인지 선택부터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럴 때는 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문제 첫 번째 줄 읽어보면 이차함수 fx를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gx에 대해서 폼을 잡고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지금 gx지. 근데 사실은 gx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냐? fx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사고를 전환하는 게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봐야 돼. 또 내가 그냥 fx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은 왜 fx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해야 이 문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얘기해주는 첫 번째 포인트 이거 지금 강조를 해줄게. 왜 fx에 대해서 정리해 요거에 대해서 약간 너희만의 필연성을 부여해보라는 고양이 이렇게 잘 정리해봐.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 fx가 일단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다 양수거나 양수 이하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그치? 이거나 양수인 거죠. 그치? 그 fx의 개수가 확정이 돼. 양수인지 무슨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창의 개수가 여기서 양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잡히는 거야. 창의 개수가 플러스다. 이렇게 확인이 먼저 됐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이것도 별표를 쳐줄게. 이 조건 분석에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일단 이 말이란 말도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만 다른 데에서 다 연속이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걸 봐봐. 여기 3과 여기는 3이 똑같은 숫자.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요 1이랑 이 0은 서로 이제 각각 다르다고. 그치? 그러면 어떤 의심을 해봐야 되냐면 이거 일단 얘는 이 극한은 좀 수상하거든. 그러니까 같다 상황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우극한과 자극한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이 불연속인 지점을 얘기하는 걸 수 있어. 그치? 여기도 좀 불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근데 둘이 뭔가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오묘한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중요했던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여기서 x는 0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을 해봐야 돼. 0, 2, 그치? 분명히 연속이라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머릿속에 그려지거든. 뭘 것 같아? 이 상황은 작다 상황일 것 같아? 같다 상황일 것 같아? 같다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먼저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의심을 해봐야 돼. 분명히 1에서 불연속이라 했는데
왜 여기 1이 없지? 이 생각 해보는 거야. 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럼 또 어떤 상황인 것 같아?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함수값이 다르면 불분석이 되겠지. 그 상황들이 이렇게 먼저 잡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방향이 잡혀.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설명을 들으면 그냥 그때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꾸 요 연습을 해보는 거를 강조를 해주도록 할게.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궁금하냐면은 여기서 fx가 4보다 크거나 이렇게 있어. 그 fx가 0보다 크다도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얘 둘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지금 환승함수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 물론 환승함수랑 좀 다른 것도 있는데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지금 기로에 따라 보면 되는데 여기 특징이 있지. fx가 4보다 크거나 크면 이거는 여기를 내가 1번씩 2번씩을 놨을 때 이 1번이랑 2번이 다 선택이 가능해. 그치? 이렇게 됐어. f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 선택할 수 있고 얘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여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f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작아.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돼버리면 얘는 뭐밖에 안 돼? 2번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행동도 내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한다면은 왜 이렇게 나눴는지 내가 설명을 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선택을 해야 되잖아.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를 보는 건데 여기 얘 중에 일부가 이건 거거든. 그럼 그 상황을 먼저 이렇게 잘라놓고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그 다음에 조건 분석 아직 안 끝났어. 여기까지 해보면 가족권에서 그럼 이제 한번 의미를 부여해볼게. 이 상황에서 요거부터 한번 x가 0일 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먼저 설명해보려고 하면은 이 가족권에서 일단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걸 확정해야 돼. gx는 x는 0에서 연속. x는 0에서 연속인데 이 나조건을 봤더니 근데 이게 이미 내가 한 얘기네. 앞에서 이미 한 얘기인데 다시 그냥 정리만 해볼게. 그래서 g하고 이 부분에서 0 플러스랑 곱하기 0 마이너스 0 플러스 t라고 쓸 거야. 플러스 t 곱하기 g 0 마이너스 t 쓰면은 요게 0보다 작거든. 그치? 근데 연속이라 했으면은 이 말을 바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어차피 우극한도 g0인 거고 좌극한도 g0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g0에 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g0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고 수 있지. 이것도 역시 조건 분석. 그치? 그 다음에 g0이 0이면 여기 g0이 0 f0 빼기 4는 0이다 이렇게 지금 바로 알 수 있지. 이 상황에서 f0 빼기 4는 0이다까지도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f0은 4가 넘는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해보냐면은 f0이 4면은 그래프가 얘가 여기 y는 4를 그어보자. 이 4인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봤거든. 그치? 4보다 큰 쪽은 둘 중에 하나 선택 4보다 작은 쪽은 무조건 이건 선택이야. 그치? 그러면 4를 기준으로 해서 0일 때 4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근데 이게 이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일까? 아니면 이렇게 되는 상황일까? 아니면 그냥 적당한 상황일까? y는 4일 이게 지금 궁금해. 그치? 세계적인 뭘 것 같아? 아까 했던 이 얘기 다시 봐봐. 4보다 작으면 무조건 2번 선택해야 되지. 그치? 요 지금 선택해. 마이너스 fx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이 라인은 여기 0보다 작은 4보다 작은 부분 있지.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 fx를 선택해야 돼. 근데 여기 이 부분은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사실은 1번 선택할지 2번 선택할지가 중요하지는 않았어. 결론적으로. 왜냐면은 여기 한번 극한을 계산 좀 해볼까? 리미트 뭘 보내냐면은 x를 0으로 갈 때 자극한 하고 gx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우리 마이너스 fx를 선택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gx 대신에 마이너스 fx로 바꿔줘. 하고 나면은 여기 f형이 4지. f형이 3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0에서의 gx에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이미 써놨는데. 여기 지금 여기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미 불연속이야. 그치? 근데 0에서는 우리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놨지. 0에서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 거니까 이런 상황 안 된다고 했어. 얘도 똑같은 논리겠지. 이쪽에 fx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 부속화를 취해주면 요게 4인데 근데 g0은 0이라 했으니까 여전히 이것도 불연속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뭘 선택했는지랑 중요랑 무관하게 이미 이 두 가지 상황은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의 마인드는 이거야.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되는데 y사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개 그래프를 왜 나눠서 판단해 볼 생각을 했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핵심이 아니라 왜 이렇게 받느냐.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다시 여기로 보여요. 조건 분석이 그래서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가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결론이 나왔어.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은 fx라고 하는 거는 k를 최고차의 개수로 둔다면은 k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지. kx 플러스 4 y는 0,4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거 설명 이해됐지? 지울게. 이제 그래프를 그래서 설명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하고 가보자. 그래서 함수가 뭘 그리냐면은 fx 함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fx 함수를 그려보면 fx가 이렇게 관계 y fx 여기가 지금 이렇게 3 거지. 그치?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 이 곡선이 아니라 4만큼 내리고 있어. 이렇게 내려가지고 y는 fx 빼기 4를 이렇게 구성해줘.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fx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얘를 돌려주면은 이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은 이 함수는 이제 무시해. 이거 필요 없고 여기 파란색 함수랑 이 파란색 함수 중에서 선택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선택형.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이 없다라는 것도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잡히거든. 이게 없어. fx가 0과 4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요. 4보다 컸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두 개 중에서 판단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따라가 봐봐. 여기 범위를 잡아서 가면 되는데 뭐 시험 때 이렇게까지 안 써도 돼. 우리 뭘 기준으로 보냐면은 1, 3에서만 불연속을 했잖아. 이거를 지금 중심으로 구간을 나눠주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8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이 G0이 0이라 조건이 있어. G0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 중에서 뭐 선택해야 되겠어? 위에 거 밑에 거. G0이 0 대 비슷한 함수값이 0이야. 이거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내가 좀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해볼게. 1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줘. 1을 기준으로 자르고 3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 이쪽 둘 중에 하나 선택. 지금 이렇게 지금 간다 얘기야. 이만 이해됐어? 그럼 얘랑 얘 중에서 뭐 선택할 거야? 위에 거 밑에 거. G0이요. 0 대표했을 때 함수값이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그 얘기를 이걸로 바꿀까? F0은 4인상으로 본다라면은 여기는 F0 빼기 4는 0인상으로 봐도 되겠어. 그럼 뭐지? 1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라고. 지금 위에 거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선택을 할 때 이쪽을 여기 이렇게 선택.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함수값이랑 이제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리미트 t가 1로 갈 때 자극한 gt 이거 지금 뭐냐면 양수지. 양수인데 리미트 t가 1로 갈 때 우극한 gt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를 봐보면 여기 힌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거 0과 3에서는 여기에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면 1에서는 반대로 0보다 커야 되는 거. 1에서는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쪽도 이 양수다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헷갈리는 분들 얘는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둘 중에서 뭘 선택해야 돼? 위에 거 같은 거. 이거 미분계수 아니야. 그냥 극한값이야. 1에서 극한값. 1에서 극한값이 다시 설명. fx 빼기 4랑 마이너스 fx 중에서 그냥 무조건 선택하면서 가면 그게 gx 함수야. 그치? 근데 gt에 1에서 극한이 양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쪽이야 이쪽이야. 위에 거랑. 그럼 이해됐어? 사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를 또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선택해야 돼. 그치? 아니 근데 이상한데? 아까 1에서 불연속이라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는 극한값끼리는 같지만 함수값은 여기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따라와봐. 그 다음에 1과 3 사이를 분단을 하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S는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 선택한다 이렇게 좀 가면 되는 거고 3 이상은 분단을 하면 되겠죠. 근데 3 이상에서는 이 둘이 공통적이었거든. 3에서 불연속이기도 하고 동시에 극한값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기도 해야 돼. 우극한과 자극한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기도 해야 돼.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식을 써주면 상황을 써주면 x는 3에서 불연속 인데 동시에 t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하고 g3 플러스 t 곱하기 g3 마이너스 t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치? 근데 우리 이거 정보가 이게 있어. 얘 음수야 양수야. 이 양수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뭐가 될까? 이게 음수가 되어야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지. 얘가 지금 음수가 되는 우극한이 음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를 선택하는 거야. 마지막 함수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여긴지 이거는 우리 모르겠다. 여기여도 불연속이 여기도 불연속이지. 그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아직 안 쓴 조건이 있는지 봤더니 이 조건 아직 안 썼어. g-1 곱하기 g3은 36대 1. 근데 우리 확실한 건 g-1은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거니까 양수지. 얘는 지금 양수. 이거는 양수. 그럼 얘도 g3도 양수여야겠네.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점을 여기다 이렇게 채우고 여기 구멍을 뚫어줘. 이렇게 확정을 하는 거야. 이 출제 하신 분이 정말 지독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졌는지를 묻는 걸 봐봐. G2, G1, G3, G4를 다 구했어. 여기에서 하나라도 틀렸으면 너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을 다 제대로 선택했어야 이 정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됐지?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여기 G-1이라고 하는 거는 F-1 4야. 왜냐면 fx 빼기 4잖아. fx-4에서 -1을 넣은 거니까 여기 요지점 정도가 됐지. f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기 하고 지금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쓰는 거야. G3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것도 역시 f3-4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어. 하고 나서 여기 아까 fx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갔지? kx fx는 kx 플러스 4라고 이미 깔고 시작을 했던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과 3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대입하면은 k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은 9k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다 지워지면은 36k 제곱이고 요게 36이라 했으면 k는 이제 k 제곱 했으니까 k는 양수에 대해서 2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fx가 2x제곱 플러스 4라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이 gx라고 하는 식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2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x제곱 플러스 4에서 4를 뺀 거야 사실. 그렇게 뺐기 때문에 이제 2x제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도 이렇게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하고 이 범위는
정확하게 쓰자면 x 값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1 선택했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 함수값이 3에서 이쪽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거는 x값이 1일 때랑 아니면 x값이 3보다 클 때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범위에 맞춰서 문제에 있는 1, 2, 3, 4를 다 대입을 하면 정답이 나와.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문제 넘어갈게요.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론 그래프 추론도 좀 까다롭긴 했어. 이쪽도 까다롭긴 했는데 여기 이 라인까지 있죠. 이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독해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가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이 환승함수랑 달랐던 점은 뭐냐면은 우리 계속 기출에서 풀었던 환승함수들은 연속이함수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래서 교점에서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대응을 했었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불연속인 지점들을 잡아주면서 극한값은 같은데 함수가 다른 것도 추론해볼래? 아예 자극하는 국한이 다르고 이런 상황도 추론해볼래? 라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봤던 문제 생각해볼게. 어렵긴 했지만 멋있는 문제였어. 내가 한번 혼자 해본 잘 해봐. 잠깐만 쉬었다 하자.
22번 가볼게. 노드낭이 정수다라는 건 근데 그래도 배웠던 걸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은 이 문제풀이랑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라면 그때는 첫탕도 정수도고 그다음에 공차도 정수다. 이거 지금 다 쓸 수 있어야 될 거지. 근데 등차 수열을 대입할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점화식이 a 플러스 1은 3분의 1 곱하기 이 절대값 an이 사라질수가 그 다음에 am 곱하기 am 마이너스 이거는 그 외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0보다 작은 경우에 m의 개수가 2개다. 됐지? 또 구하라고 하는 게 a1 곱하기 a2의 최소값이야. 근데 이제 수열 문제 많이 최근에 풀면서 생각을 해보라고 했던 행동 영역이 3개가 있거든. 첫 번째는 점화식의 구조를 꼼꼼하게 파악을 하자. 점화식의 구조를 관찰을 정확하게 해보고 두 번째는 여기 어떤 특정 항에 대한 뭐 마지막 항이라든가 뭐 첫 항이라든가 첫 항 아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 조건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나오는 건지 해석해보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국에 묻는 것이 뭔지를 물어본다. 묻는 것이 뭔지를 살펴봐라. 그래서 구절을 관찰해보고 뭐 마지막 항을 줬는데 묻는 게 첫 항이었다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시그마 값을 물어봤다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내놓게요. 근데 이 행동 영역이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 좀 추상적이거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 왜냐면은 이 점화식의 구조를 관찰하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일단 이 서로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 거기서 얘 같이 연결시켜봐. 이 m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된다 얘기를 한 거는 이 부호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생각해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뿔 마가 되거나 아니면 마가 요 그런 상황들밖에 안 된다는 걸 먼저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점화식의 구조를 관찰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이걸 연결시켜서 여기 다시 한번 돌아볼게.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해나가는 게 맞긴 한데 수열은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 구조 분석을 먼저 해놓으라는 얘기지. 해놓고 해보면 봐보면 이게 부호가 얘로 갈 때 안 바뀌어. 3분의 1 곱한다라는 거는 양수면 양수고 음수면 음수. 이 부호 변화가 얘는 그러면 이 위에 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바뀌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걸 봐보면 이거 어떤 걸 떠올려 보냐면 사실 이 문제 자체는 구조는 큰 상관은 없는데 예전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 우리 이런 게 있어. 예전도 아니고 최근에 풀었지. 그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를 해놓고 나서 여기 an 잡고 이쪽 an 플러스 1 잡고 나서 이 역함수 추적하는 것처럼 역추적할 때 처음에 얘면 얘다. 얘면은 여기 그음고 얘다. 이렇게 지금 봤던 문제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시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열 간의 관계를 함수로도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확하게 이차함수로 보인단 말이지. 이차함수로 보이니까 이차함수처럼 생각을 해보면 함수가 여기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여기 1이고 6.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진짜 신기한 게 있어. 이 부호를 바꿀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몇일 때밖에 안 되는 거야. 1일 때밖에 안 돼요. 1일 때. 어떤 수열의 값이 1일 때만 마이너스로 돌릴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호를 바꿀 수 있는 애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 1인점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항 만든 거 1이 중요하면은 한번 대입을 하면서 의미를 파악을 해봐. 1이면 마이너스 1로 가. 마이너스 1이면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하면은 2로 가지. 4
3이네. 3으로 가자. 3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어이? 다시 1이 돼. 그치? 그러니까 1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1고 3. 이거 지금 약간 불쌍해. 이거. 갇혔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탈출 불가야. 1 마이너스 1 3 계속 돌지. 그치? 그럼 여기 안에 이미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1, 3, 1 이렇게 지금 잡으면 막 뿔뿔인 거니까 요 상황이 이게 이제 무한히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어. 이제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이되냐 1로 시작하든 마이너스 1로 시작하든 3으로 시작하든 얘네들은 지금 다 안 된다는 상황을 알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열을 해서 예시를 들어서 파악을 해보는 건데 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필기를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너희가 시험장에서는 이 마이너스 1, 3 이런 애들 빼도 돼. 빼고 생각해도 돼. 한번 이렇게 필기를 일단 해볼게. 네. 여기서 0 대입하면 이 절대값 a이 3의 배수인 상황 아닌 거다. 0 대입해야 되지. 이것도 그냥 갇혔어. 그냥 이렇게 지금 해버리는 거야. 이런 상황 아닌 거.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지금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 그 다음에 2를 대입해보면 2 대입했을 때 이 대입하는 순간에 그냥 탈출 못해. 계속 0인 거야. 네, 얘도 안 돼. 3 대입해보면 뭐지 하면서 그래도 규칙이 보이겠지라는 대입을 해본 거. 근데 3도 안 되지. 3 하면은 1 마이너스 1,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는 거니까 얘도 또 갇혔어. 갇혔다면 뭔지 이해하고 있지? 4를 대입하면은 이거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4 대입하면 여기 4 곱하기니까 8이거든. 8 다시 한번 대입하면은 8 곱하기 6이야. 그렇지? 근데 8 곱하기 6은 3의 배수가 들어갔잖아. 한번 3으로 나눠주면은 24가 되는데 아니지 3으로 나누면 16이 되지. 16 됐지? 근데 작아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속 작아져서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16이 또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16 곱하기 14를 해야 되고 이게 여전히 3의 배수 아니지. 여기다가 한 번 더 넣으면 그때 3의 배수가 돼. 왜냐면은 이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상황이 되면은 그걸 이거 떼어가지고 3의 배수가 될 수는 있거든. 근데 설사 이게 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계산해보면 내가 열심히 해왔어. 4분 7, 2, 8 근데 이게 3으로 나눠지긴 하거든. 근데 약간 새 출발이야. 여기까지 갔다가 한번 떨어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한번 떨어졌다 또 커지는 거니까 이거 지금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음수가 나와야 뭐 이걸 지금 어떻게 찾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 이걸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겠구나. 무조건 첫 항은 음수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음수로 시작해야 되는데 음수로 간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3분의 1을 거치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 뭐가 마이너스 여기서 지금 떨어져야 되겠지. 음수를 가면 이렇게 떨어져 가다가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적합해서 한번 이 플러스에서 3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무한대로 계속 커져가는 거고 3 되면 또 돌고 2 되면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런 상황도 있고 마마마 3분의 1씩 곱하다가 언젠가 플러스로 바뀌는 정도를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마마마마 뭐 이런 상황. 근데 이렇게 다 적어보긴 했지만 이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 뭐밖에 안 돼. 두 번째 거밖에 안 돼. 두 번째 게 얘가 이렇게 곱했을 때 조건 해석 만족시키고 이렇게 곱했을 때 조건 해석 만족시키고 이게 유일하다는 생각하지. 이렇게 간 거니까 얘를 기준해서 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필기를 다시 한번 이쪽에다 해보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계속 부호가 유지됐잖아. 얘 점점 곱하기 3분의 1 하면서 지금 내려오다 지금 플러스 이렇게 바뀐 거니까 여기를 K로 둔다라고 하면은 K는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이 3K고 이쪽이 9K라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3분의 1씩 9K 내려왔어. 그치? 근데 좀 전에 K가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라는 거는 여기 지금 안 써놓긴 했는데 마이너스 1 하나 더 해봐도 마이너스 1 안 되지. 해볼 필요 없지. 마이너스 3, 1 이렇게 돌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돼. 그럼 마이너스 2는 돼. 이거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갔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3의 배수 아니니까 여기다 대응시켜야 되고 마이너스 2 이런 데 대응시키면 당연히 양수가 되잖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 8은 4보다 2이 한참 큰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는 그 뒤로는 계속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나와서 문제에서 물어본 정답은 둘이 곱하면 정답은 그러니까 예시를 충분히 들어보긴 하는데 이게 절대 헛된 노력이 아니고요. 들면서 음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되고 이 구조를 잘 파악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도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이 상황이에요. 이 뒤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부분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조건 분석을 할 때 이 점화식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눈 크게 뜨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지금 필요한 정보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좀 해볼게. 그래. 확통 궁금한 거 없어? 괜찮아? 2비노트만 2비노트 오다노트 미적분 하는 친구들 먼저 리뷰노트 보면서 정리하고 있어. 보통 설명하고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특히 28번, 30번 먼저 리뷰노트 보면서 정리해봐. 설명해줄게. 확통 28번은 우리 지금 계속 연습했던 조건방열 관련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A이면 이렇게, B이면 이렇게 실행하라 이랬는데 항상 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분모랑 분자를 구분해볼게. 분모에 들어갈 부분 먼저 봐보면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는데 그때 결론적으로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 이렇게 이게 지금 분모지.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나 구성을 해보면 분자 같은 경우에는 3번 반복을 하는데 두 번째 시행 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해볼게요. 3번을 가는데 3번을 가는 동안에 여기에서 멈춰. B에 들어있는 공의 홍보 개수가 여기서 B에 들어있는 홍보와 검은공 개수가 같을 때를 분자에 넣어라. 이 상황을 먼저 명확하게 구분해줘. 그 다음에 이 규칙의 특징을 좀 잘 파악을 해보는 게 우선이거든. 문제를 허겁지겁 하지 말고 이 규칙의 특징을 관찰해보는 거야. 규칙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얘가 지금 서로 다르죠. 이 규칙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지점을 잘 봐. 국어 문제 풀 때 이항대립적으로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이 서로 다르냐 하면서 이렇게 대응시키듯이 여기도 보면은 A는 2개의 공을 꺼내서 B에 넣는데 B는 1개의 공을 꺼내서 A에 넣는다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어. 뭘 시사하고 있냐면은 A를 선택하면 B의 홀짝이 바뀌지 않는다. 그치? 근데 A에서 두 개를 공을 꺼내서 넣을 거지. 어차피 홀이었으면 홀이고 짝이었으면 짝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래서 A 선택을 하면은 B의 홀짝이 유지가 돼. 이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B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B의 홀짝이 바뀌겠지. 이 구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지. 이렇게 잡아놓고 추가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모는 간단해. 분모부터 연결해보면, 분모는 계산을 할 때 구성을 이렇게 해주는 거지. 3번 고를 건데 B를 3번 다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아니면 어떻게 선택하면 돼? A 2번에 B 1번. 그러니까 여기서 A 2번에 B 1번을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러면 각각에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 그냥 2분의 1에 3승이 끝이 8분의 1 B만 3번 고르는 거지. 연속. 그치? 근데 여기 이렇게 지금 고르려면 이때는 2분의 1에 제곱에 그 다음에 D도 2분의 1이지 쓰고 얘네들끼리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3C1을 이렇게 좀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8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를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하면은 이게 이제 분모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치? 가능하니까 괜찮아. 석준이 괜찮아.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을 볼 건데 이 분자는 계산을 할 때 2 중에 1부인 거야. 2 중에 1부, 2 중에 1부 이렇게 좀 가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지 않은 경우는 이 중에서 그냥 쉽게 골라내면 이 중에서 쉽게 골라내. 아예 더 안 어려우면 둘 중에 하나가 분자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 중에 일부, 이 중에 일부를 좀 다 분석해야 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자. BBB가 나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2번까지 뽑았을 때 흰색과 검은색이 개수가 똑같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흰색 3개, 검은색 4개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흰색 2개에 검은색 2개 이렇게. 근데 지금 B를 뽑는다는 얘기는 한 개씩만 넣는 거야. 여기 3개 넣어서 지금 이렇게 배송하는 거지. 이렇게 옮겨가는 거니까 계산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어쨌든 D를 3번 선택했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2분의 1의 상수는 깔려있어. 깔려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검은 공을 골랐어. 검은 공을 골랐으면 옮긴 다음에 4분의 2인 거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검은 공 또 뽑으면 안 되고 흰공 뽑아 가면 돼.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면 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은 그럼 여기 이제 2개 개수가 같겠지.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그러니까 흰색, 검은색이고 흰색. 거기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은 흰색 먼저 뽑고 검은색 먼저 뽑을 수 있지. 그냥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생각할 수 있겠어. 이게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야. 얘랑 이거 잠깐만 봐봐. 하나만 너랑 나랑 했던 대화에서 이거 한번 설명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뭘 해보냐면은 약간 이제 수능장에서라거나 중요한 시험에서 계산이 좀 불안하다고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 더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검사만 할 게 아니라 검사를 안 볼 때가 있죠. 그러면 다른 방식의 계산을 하나 더 해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연결시키려고 하는 뭐냐면은 이 비보건 추치려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을 순서대로 뽑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뽑아도 상관없지. 한 번에 뽑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흰공, 검은공을 흰공 하나 먼저 보내고 검은공 보내고 검은공 먼저 보내고 흰공 보내나 아니면 이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주머니 안에 흰공 하나 이렇게 넣고 검은공을 이렇게 넣고 한꺼번에 꺼내 똑같은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비보건 추출일 때만이야. 만약에 보건 추출이면 그거는 애초에 독립시행인 거지. 그건 독립시행인 거지. 독립시행인 거고 이 비보건 추출인 경우에는 여기를 그냥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때 문제에서 얘기한 게 2개 중에 1개 뽑고 2개 중에 1개 뽑고 이게 지금 얘가 경우가 똑같아. 6분의 3분의 2거든. 그러니까 얘랑 계산 결과가 똑같으니까
내가 편향적으로 평소에 공부를 하기는 하되 종종 확인을 해봐요. 확인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연습도 좀 해주면 좋겠지. 얘기 좀 해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A를 두 번 뽑고 B를 한 번 뽑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B, A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가능한 경우가 하나밖에 없고 어디를 잘라서 봐야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잘라서 봐야 돼. 두 번째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서 봐야 돼. 뭐밖에 안 돼? 1, 2, 3번 중에 유나 몇 번밖에 안 돼?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은 게 있지. 이러거나 이러고 보면 같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면 저 B를 선택하는 순간에 혼짝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돼. 두 개는 안 돼. 그러니까 A에 B만 보면 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을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때 이것도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줄게. 2분의 1에 상승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곱다 가면 검은 공 중에 한 개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공 중에 또 하나 뽑고 두 개씩 뽑아야 되니까 두 개 여기서 A에서 흰색 두 개, 검은색 두 개가 탈출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여기다 5분의 3 곱하고 여기 이만큼이 검은 공 그 다음에 흰 공은 5개 중에 3개 뽑고 그 다음에 또 4개 중에 2개 뽑고 하고 나서 여기다 뭐 곱해줘야 되냐면은 얘네끼리 전부 순서가 바뀔 수 있지. 검흰 이거 지금 다 순서 바뀔 수 있잖아. 순서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42를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계산을 해주면 돼. 이게 결과가 8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35분의 1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셨어. 근데 나랑 이렇게 안 하고 그냥 2번을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2분의 1에 상승을 하고 그냥 바로 한 번에 뽑아. 7개 중에 4개를 뽑는데 저기 흰 공 3개 중에 2개 뽑고 검은 공 4개 중에 2개 뽑고 이 계산 결과도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시 같은 거 안 곱하고 이럴 위험도 좀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가지고 또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온다. 확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8분의 5 곱하기 35분의 18이라 근데 아까 여기 8분의 5 곱하기 3분의 2 개를 저 분자 위에 올리면 정답이 돼요. 그치? 조건방정 문제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까 어떤 게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냐면은 그러니까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으면 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틀린다라고 하면 틀리는데 내가 어디에서 자꾸 계산 실수를 해. 아니면 분류를 일정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적으로 어디에서 자꾸 안 되는지를 찾아서 푸는 연습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조건방률도 스텝별로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지난 이해됐어요? 30번 되겠습니다. 30번 재밌었다. 28번인가 쉽지 않아요? 오 맞죠. 근데 재밌었죠. 맞아. 28번보다 쉬웠어요. 30번 조건이 쉬웠어서 조건이 쉬워서 불러냈어요. 30번? 30번에 650이 나오고 그리고 후보하는 친구들 리뷰노트 줄게요. 지금 두 사람 세 사람 못 받았네. 이작분 2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까 한국 가는 거 40분에 (28번에) fx는 절대값 x 플러스 x분의 30 빼기 2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a, b가
이게 정의. 두 개를 연결시켜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다 얘기했고, 우리 스투시아에도 강조하고 있는 빼감수가 hx는 gx 빼기 fx에서 방정을 봐가지고 나조건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먼저 이 gx라고 하는 건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인 거니까 얘를 gx를 이렇게 ms 플러스 n 이렇게 놓고 나면은 사실은 여기다 그냥 대입을 했을 때 바로 한번 해볼까?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을 연결시켜보면은 가족권부터 한번 할게요. 가족권에서 hx에 무한대로 할 때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대입을 해주면 x가 무한대로 할 때 이 gx 빼기 fx라 했으니까 ms 플러스 n에서 마이너스 하고 이쪽 뒤에 있는 x 플러스 x분의 2 마이너스 24를 빼는 거지.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32 마이너스 24를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근데 무한대로 가면 이거 지금 당연히 무한대로 가지. 이게 양수인 상황인 거니까 절대값을 풀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바뀌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붙여주면 x가 무한대로 할 때 이 n-1x야. n-1x 그다음 플러스 n 마이너스 x분의 32 플러스 24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m 값이 결정이 되는데 뭐가 돼야 돼? 1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지금 k라 했으니까 m은 1이다. m이 1이라는 얘기는 여기 기울기를 잘 알려줘요. 이 gx라고 하는 게 기울기 1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만 잘 그리면 되냐면은 이 함수만 잘 그리면 돼.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볼게요. ix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얘기해볼게. hi까지 갔어. 이렇게 가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그래프 그리는데 x 플러스 x분의 32 마이너스 13? 원래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y는 얘 빼고 마이너스 24까지 생각해보면 얘 정사선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x분의 30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x 24 빼고 요거만 지금.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4까지 있다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y는 x 마이너스 24가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함수가 점점 여기를 향해 다가가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이런 형태로 간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그려볼게. 요거를 옆에다가 좀 확대를 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할 거냐면은 이게 절대값을 거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상황 지금 이렇게 만들 건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이 그래프가 좀 과장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갖다 해보자. 근데 잘 보면은 여기 y는 x-24라고 하는 정부선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따 수식으로 증명해 주긴 할 건데, 여기 얘는 기울기가 1인 부분이 있을까 없어? 기울기 1인 부분. 1. 있을까 없어? 이거 없어. 왜냐면은 얘를 향해서 하나씩 다가갔지. 그러니까 얘랑 정확한 똑같은 미분계수를 가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투에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니까 나조건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나조건을 보면은 그래서 x-a 곱하기 hx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나왔을 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는 거야. x가 a보다 클 때, x가 a보다 작을 때인데 0보다 크고 이렇게 해주면 각각의 값에 대해서 이 범위에서는 hx가 0보다 크다. 이 범위에서는 hx가 0보다 작아요. 이게 지금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함수로 돌아오면은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여기는 gx가 fx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 이게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뭘 잡아보냐면은
A점이 좀 특이해.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서 생각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0과 A 사이에서 GX가 fx보다 크다? 여기다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생각해볼까 공유하면 되는 건데 얘가 기울기 1인 직선을 여기다 지금 그려야 되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에 그릴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 1인 부분이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사실은 이 부분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부분을 찾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부분을 찾으면 걔가 뒤집혀졌을 때 이쪽 기울기가 1인 걸로 이렇게 갖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구성을 할 건데 여기 왜 하필이면 접선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를 이 추론을 따라와야 돼. 이게 기울기 1인 걸 그릴 거거든.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을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B라고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는데 문제에서 일단은 A랑 B 사이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얘기를 했던 건데 만약에 이게 B가 이런 데 있다고 하잖아. 이렇게 잡아보잖아. 그럼 대소관계가 여러 번 바뀌어. 그치? 여기 컸다가 작았다 컸다 작았다 바뀌지. 이런 상황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대소관계가 딱 한 번만 바뀌어요. 딱 한 번만 바뀌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없어. B는 무조건 이 곡선이 점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접하게끔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나머지는 내가 좀 전에 뭐 증명해볼 수 있다 얘기했지. I에 대해서 I 프라임 X는 요거 미분하면 되는데 1 마이너스 B제곱분의 30이거든. 지금 여기 B 구하고 싶은 거. 요게 1인 경우는 없지. 식으로 바뀌어. 근데 요게 마이너스 1인 경우는 B 값을 설명할 수 있거든. B가 이제 4가 나옵니다. 4가 나오기 때문에 요 접점의 좌표는 4,1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A 값 찾는 건 더 쉽지. 여기서 그냥 원래 있었던 이 곡선이랑 얘의 교점을 지금 찾아주면 돼.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A를 대입을 해주면 A 플러스 A분의 32 빼기 24 라고 하는 원래 있었던 저 곡선 IX를 쓰고 우변에다가는 지금 우리 만들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되는데 얘는 직선의 방정식 안 만들었네. 만들어주면 Y는 4,11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 거니까 X 마이너스 4 플러스 12 이게 X 플러스 8이 됩니다. 잡아줄 수 있겠지. 저기다 A 대입할 거니까 A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지어주고 A는 1이라는 게 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1이고 그 다음에 B는 4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값이 8이지. 문제에서 얘기한 게 여기 요 8 이게 N인 거니까 N이지. 여기다 대입해주면 8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여기 0이었던 거고 여기도 0 되고 4가 있으니까 24 있으니까 K는 30이다. 이렇게 아주 정답이 나오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치? 리빈한테 못 받은 사람 없어요? 다음에 항상 10번 학동 30분 문제는 진짜 재밌는 문제였어. 약간 맛있는 맛있는 문제.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면서도 오 약간 이런 느낌? 오 잘냈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약간 이런 느낌. 30번 가보면 A, B, C, D, E의 곱이 3 곱하기
다음에 A, B, C, D 중 홀수인 것의 개수는 2이고 4 이상의 것의 개수는 홀수가 이 중에서 홀수가 2개, 홀수 2개고 그 다음에 4 이상은 3개다 이렇게. 근데 이 3이 수상하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 잘해봐야 1 곱하기 3이 홀수가 절대로 지금 4 이상이 될 수가 없어. 5, 7, 9 이런 게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애초에 짝수계권이 생겨나고 구성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1, 3이라고 잡는 순간에 경우의 수 관련한 문제는 항상 분류를 잘하는 게 핵심이잖아. 케이스 분류. 근데 이 홀수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여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1, 1이 있고 1, 3이 있고 이렇게 지금 간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 3은 안 들어가나요? 아니지. 여기 2 곱하기 3하면 6대잖아. 그냥 짝수로 갈 수 있다. 3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애거고 여기서 1, 1이나 1, 3 조합이 있다는 이 시나리오를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먼저 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풀이를. 그 첫 번째로 홀수가 1, 1대를 먼저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간단하면은 그러면 A, B, C, D, E가 있는데 이 중에서 A, B를 1로 고정시켜주자. 1로 그냥 고정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홀수 자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이렇게 10인 걸 먼저 잡으시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놓고 놨더니 얘네만 이제 분석하면 돼. CD가 어떻게 되는지만 분석을 하면 되는 건데 요거는 C 곱하기 D 곱하기 2가 이게 결국 3 곱하기 2의 구승이에요. 멀쩡하게 그냥 똑같이 들어왔어. 1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하겠지. 3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이런 숫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CD 중에서. 그러니까 근데 항상 우리 사실 이 30번에 나오는 경우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중복조합이 들어가거든. 그 중복조합 상황을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없으면 홀수가 돼버리잖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선택은 3개 중에 1개다. 31 간단하고 생각하면 돼. 31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D2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 문제에 나와있던 상황을 충실히 지키면 얘 4 이상의 짝수, 그냥 짝수가 아니라 4 이상의 짝수가 돼요. 왜냐면 하나, 둘, 셋 이미 지금 3개 만들 건 얘밖에 없지. 이렇게 분단하면은 이제 식을 세워보자. 3 곱하기 2의 x에다가 곱하기 2의 y승 곱하기 2의 x승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얼마였지? 3 곱하기 2의 9승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9인데 여기서 이거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y 다시 더하기 g 다시 는 6이다. 이렇게 좀 고쳐주면 돼요. 아 6이 아니네. 2 이상이라 주면 여기서 y는 2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y랑 g는 2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1, 2, 5를 빼버리면 4가 된다. 그래서 3의 치사가 된다. 그래서 곱하기 할 때 얘 곱하기 3의 치사 이렇게 쓰면은 이 경우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이해됐지? 홀수 1, 3인 경우는 혼자 힘을 한번 해보고 잘 안되면 리빙도 참고해보고 질문해줘. 이적분원으로 갈게요. 이적분원 30번. 그럼 이해됐어? 어떻게 이해됐어? 되는 중이야?
30번 문제는 우리 기도를 하면서 했던 적분 관련한 문제지. 이 절대값의 펄스는 절대값 사이렌스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3파이부터 3파이까지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래서 한번 표현해볼게. 그래서 라지 fx는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t승 플러스 1 분의 여기는 t 썼고 그 다음에 라지 gx로 하는 것은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이렇게 해서 2의 t승 플러스 1 분의 2의 t승 t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쪽도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치? 뭐 때문에? 여기 조건이 절대값 fx는 절대값 사인X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자꾸 시작해줘야 되겠지. 혹시 지금 질문 있으면 질문 있는 사람 있어? 개별적으로 있으면 선생님 모셔오면 되는데 괜찮아?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가는 건데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네들 해석을 이제 가족권, 나족권을 해보는 거야. 가족권을 보면은 둘이 더했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해서 이거 그냥 분모가 똑같으니까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다. 2의 t승 플러스 1분에 둘이 더하면은 ft를 묶이지. 2의 t승 플러스 1끼리 지어질 거니까 그냥 ft t라고 해. 근데 이게 k가라고 한 거는 마이너스 x가 2파이랑 3파이 사이에 대해서 항상 상수가 나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 조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서 하나 더 그려보면은 해보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쪽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아니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해버리면 이 가운데는 이제 우리 다시 봐야 되겠지만 여기 이거에 대해서 얘를 살짝 예를 들어 2.2파이 정도로 벌려봐. 2.2파이 정도로 벌려보면 여기 이렇게 잡고 이쪽 이렇게 잡고 그렇지?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이 얼마였든지간 상관없이 그 상수가 고정돼 있다 했을 때 여기는 이 동그라미랑 이 동그라미 지금 넓이가 같거든. 그러니까 둘이 정적분 해버리면 상쇄돼 버리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노란색이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만큼이랑 이만큼을 봐야 되는 건데 봐야 되는 건데 이거랑 얘를 봐야 되는 건데 부분도 넓이가 똑같지. 그치? 부분만 서로 반대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뭘 보냐면은 마치 이 두 개는 이 두 개만큼은 서로 기함수처럼 원점대칭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그치?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함수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조건이 좀 더 어렵긴 했는데 이거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라고 하면은 경험치를 자꾸 내가 강조하고 있거든. 뭐에 대한 경험치냐면은 수식 변형에 대한 경험치야. 그거는 이게 잘 안 됐다라면 그 수식만 고양이 노트에 써놔. 그냥 써놓고 나서 얘는 얘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보였을 때 얘를 시한적 분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 있었다. 근데 이거는 구조를 한번 문제에서 라지 fx는 gx를 했으니까 뭐 이걸 그대로 봐도 되는데 둘이 적분과 똑같으니까 빼고 싶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해보시는데 조금 곤란해지는 게 뺐을 때 2의 t승 마이너스 1이 뭔가 정리가 안 된다. 그치? 근데 이런 희망이 있는 거지. 이 2의 t승으로 나눠버리고 나면은 ft가 똑같아지지. 그치? 근데 그게 놀랍게도 계산이 돼. 그런 것들을 좀 쌓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gx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바뀌잖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해서 이 ft를 맞춰주기 위해서 2의 t승으로 나눠주면 ft 그다음에 이 밑에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으로 이렇게 바뀌어.
하고 나서 여기 dt 이렇게 붙여줍니다. 근데 t를 s로 변형시켜줘요. t를 마이너스 s. t는 마이너스 t는 s라고 할까? 마이너스 t는 s라고 해서 치환을 해줘요.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그 계산을 내가 노트에 써놨어. 이거 어떻게 바뀌냐면은 신기하게도 다시 한번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돼서 이 식이 분모가 맞춰지고 분자만 1 f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안 됐으면 이제 연습하면 된다. 이제 앞에 있는 조건들은 좀 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은 요 함수랑 그 다음에 이 함수랑 fx에서 gx를 빼주면은 여기 이제 식이 이렇게 정리되지. 다시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해서 뺐을 때 그냥 1 플러스 2의 t승분의 f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 요게 항상 0이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0부터 2까지는 항상 0이 돼요.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그럼 그때는 이 값이 0이 되어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함수라는 걸 얘기하고 이 사이는 무함수가 된다. y축 대칭이 된다. 이렇게 결론 질 수 있다. 그래서 결정만 하면 되는데 일단 k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조건이 중요했거든. k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지. k가 양수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 선택을 애초에 이제 음수 선택하는 건 우리 고려하지 않지.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씩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0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양수일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 선택이네 라고 이제 확정을 지을 수 있어요. 이분이 이거 선택, 여기 선택, 여기 선택 y축 대칭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지. 그래서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정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치?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는 여기 이 조건이 바로 또 보여요. 문제에서 0부터 3파이까지 정적분한 값이 fx dx가 2분의 k보다 작다는 했는데 k 값이 좀 전에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k 값이 문제에서 2파이부터 3파이까지 그치 여기가 둘이 더한 거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 넓이를 더하는 거지. 그게 k가 되는 거지. 여기 다시 설명. 여기 다시 이거 지금 얘 k였는데 2파이 3파이 사이인데 여기 x 값에 뭐가 들어가서 상관없이 여기랑 여기 서로 상쇄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이 k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 우리 이거 넓이 알고 있잖아. 다 2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외우고 있는 사실이라고. 굳이 정적분 해볼 필요도 없고 저 k 값이 8이라고 하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요. k는 8이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를 8로 나누면 8을 2로 나누면 4가 되지. 근데 0부터 3파이까지 정적분했는데 이게 4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야, 이 상황. 1번이 이거. 2번일 수밖에 없지. 여기 지금 6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2가 되고. 그래서 아래 걸로 계산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대로 계산하는 걸로 끝납니다. 괜찮으실까요? 이 마지막 그 계산은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세 구간으로 다 나눠서 계산해도 돼요. 세 구간을 나눠서 계산하는 게 그 부분적분이 좀 부담스럽다 느껴지면 마이너스 3파이부터 0까지에 대해서 요걸로 어떻게 됐지? 마이너스 3파이부터 0까지 한꺼번에 정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fx dx를 한꺼번에 하고 거기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를 해서 두 개를 더해줘요. 그렇게 해야 원래대로 들어간다. 자, 이해됐어요. 좀 마무리해보고 그 오답노트 지금 뽑고 있는데 좀 기다렸다가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고 지금 바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정규 수업 때 줄게. 오답노트 지금 질문 있어. 얼마나 걸려요? 한 8분 내에 다 나와. 빨리 오세요. 8분 내에.
20. 됐어? 오 잘했어. 나 틀린 거지. 오 고마워.